건국 신화에 등장할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마늘은 장수식품이자 맛과 향을 더해주는 양념으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꾸준한 소비와 인기로 재배 농가에서도 효자 작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마늘. 이 마늘 농사를 좀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마늘 생육과 병해충 발생 상황 조사를 통해서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조사인지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박사님, 다양한 병해충으로부터 이 마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방법인가요? 네, 마늘 생장에 관련된 정보들을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가 시기별로 조사해서 꼼꼼하게 기록하는 마늘 생육 상황 조사인데요. 조사 기록은 비료 주기, 병해충 방제 등의 적기 농작업 추진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고 전년 및 평년과 작황을 비교해서 예상 수량 전망과 수급 조절 등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마늘 생육 상황 조사 결과는 마늘 재배의 기초 자료가 되어서 농업인 현장 기술 지원 자료로 활용하고 국가 병해충 관리 시스템 생육 정보란을 통해 공개되어 정보가 필요한 국민들이 언제든 확인해 농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마늘 농사에 필요한 작업들을 시기별로 알려주고 또 작황 분석을 통해서 예상 수량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인 거네요. 그렇다면 마늘 생육 조사는 언제 하는 건가요? 네, 마늘 생육 상황 조사는 3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매월 1일과 16일 2회 조사합니다. 하지만 만약 생육 상황 조사 날이 주말 및 공휴일이거나 날씨가 좋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다음 날 조사하고 기상재해 등으로 인하여 조사 필지가 유실 또는 매몰돼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면 보고 후 조사 필지에서 제외합니다. 네, 그런데요. 어떤 포장을 선정하고 또 어떤 포기를 선정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마늘 생육조사 포장은 일반 농가나 농업기술센터 포장 중 관내에서 최소한 10필지 이상 재배되는 지역에서 한지형 또는 난지형 중에 가장 많이 재배되는 대표 품종을 선택하고 논재배와 밭재배 중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양식을 고려해서 생육이 중간 정도로 예측되는 3개 포장을 선정하는데요. 마늘 생육조사 포장은 가능한 지난해 조사한 포장 또는 인근 포장을 선정해서 작년과 평년의 생육상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조사 지점은 조사하고자 하는 포장 두둑에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떨어져 있는 두둑을 선정해서 골로 들어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에서 생육하고 있는 개체를 선택해 폴대로 조사 지점을 표시하고 기준주에 라벨을 부착해 매회 같은 포기를 횡으로 10주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는 3개 포장 평균치를 활용합니다. 네, 이렇게 대표 지점과 포기가 선정이 된 후에는 어떤 것들을 조사해야 하는 건가요? 네, 마늘 생육조사는 3.3제곱미터당 주수, 초장, 엽수, 구직경, 시바르당 예상 수량 등을 조사하는데요. 3.3제곱미터당 주수, 초장, 엽수는 3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매회 조사하고요. 구직경은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3회, 그리고 시바르당 예상 수량은 5월 16일에 한 번 조사합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입끝 고사장은 3월 1일과 5월 16일 2회, 엽수장과 엽초경은 3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5회, 결주율, 한주 무게, 경영 무게, 생구중은 5월 16일 1회 조사하며 마늘 추대기는 농가가 종대 제거를 시작한 날짜를 달관으로 조사합니다. 와, 정말 다양한 사항들을 조사를 하는데요. 정확하게 조사를 하려면 특별한 요령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조사에 필요한 조사 야장과 연필, 면적 조사를 위한 50m 이상의 줄자, 키 조사를 위한 1m 이상의 대자, 그리고 엽초경 조사를 위해 캘리퍼스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3.3제곱미터당 주수를 계산해야 하는데요. 마늘 두둑과 고랑 폭이 포함된 가로 길이와 첫 번째 주에서 11번째 주까지의 세로 길이를 곱해 조사 면적을 산출한 다음 조사 면적 내에 있는 개체수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조사 면적 내의 개체수를 조사 면적으로 나눈 다음 3.3제곱미터를 곱해주면
평당 주수가 산출됩니다. 두 번째로 키 조사 방법인데요. 키는 원줄기를 지면에서부터 제일 긴 잎의 생존 부위까지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마늘 잎 끝이 갈색으로 고사했지만 잎이 직립 상태로 5cm 이내에 있으면 키에 포함시키고 노화돼 5.1cm 이상 처져 있으면 제외합니다. 세 번째는 엽수 조사인데요. 주당 엽수는 마늘 한 주의 잎 길이가 1cm 이상 되는 잎만 조사합니다. 네 번째로 구직경 조사인데요. 마늘 구직경은 주변 흙을 걷어내고 구가 비대한 부분의 최대 직경을 조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씨바르당 예상 수량 조사를 위해서는 먼저 평당 수확 추수를 산출해야 하는데요. 수확 추수는 3.3제곱미터당 주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하고 수확량 조사를 위해 시료로 활용할 샘플을 채취해 조제하도록 합니다. 샘플 채취는 조사 두둑 내에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에서 두둑 방향으로 가면서 지나치게 생육이 불량하거나 양호한 개체는 배제하고 20주를 수확합니다. 채취한 마늘 뿌리와 잎줄기는 3cm를 남기고 절단해서 건조하기 전에 생구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생구의 무게는 수확한 시료 20주를 각각 24시간 안에 캘리퍼스로 가로폭이 가장 넓은 부위의 직경을 측정한 다음 합산의 평균을 내고 그 값에 0.8을 곱해 생구중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 구직경이 61.1mm일 때 0.8을 곱하면 생구의 무게는 48.9g이 됩니다. 그리고 씨바르당 예상 수량은 구당 무게와 3.3제곱미터당 주수 그리고 300평과 건구율 0.75를 모두 곱하면 그 양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생육 상황 조사로 병해충 발생 정보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생육 상황 조사 시 병해충 발생 상황도 함께 조사하는데요. 잎마름병과 흑색소금 균핵병, 고자리 파리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3월에 중부병, 4월과 5월에 잎집 썩은병, 파종 후와 월동 후에 뿌리용에도 추가로 모니터링합니다. 네, 생육 상황 조사야말로 농작물의 성장 정도와 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좋은 지표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마늘 생육 상황 조사를 할 때 조금 더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아셔야 할 점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마늘 생육 조사는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조사 전에 포장 전체를 달관 조사해서 생육 균일도를 파악하고 조사할 때는 기준에 준해서 조사하되 지나치게 작거나 큰 개체는 제외해야 합니다. 또 조사 후에는 조사된 성적이 조사 포장의 대표치가 되는지 재확인하는 작업도 꼭 진행해야 합니다. 농산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생육 상황과 병해충 조사에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그리고 과학 영농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폭넓고 다양한 현장 활동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